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오늘 코스피, 코스닥이 전부 반등이 좀 좋았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시황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의 코스피를 좀 보면 오늘 1.7% 정도 상승했지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갭으로 빠져 있던 이 부분, 갭으로 하락한 부분에 갭을 메꾸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확신 매수냐, 확신 매수가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. 만약에 시장 참여자들이 확신 있게 매수를 했다면 코스피가 좀 더 코스피에 좀 더 많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그 증시는 삼성전자가 좀 주도했거든요. 4.8% 정도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약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순매수액으로 보면 한 4,228억 정도인데 74% 정도 집중되는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삼성전자가 아닌 좀 골고루 이렇게 올라갔다면 지수가 같은 상승이어도 거래량과 좀 이런 모습들이 같이 받쳐줬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? 뭐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 엔비디아의 어떤 개막 기대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. 사실 복합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디램과 랜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미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 또 이미 밸류에이션적으로 밸류가 매우 좀 쌌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내용이 있었을 텐데 좀 보면 이 부분은 뭐냐면 PC와 스마트폰 고객사의 디램 평균 재고거든요. 이게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냐면 DDR5의 현물가인데요. 이게 한 달 정도 만에 벌써 한 8% 가까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어떤 그 PC와 스마트폰 재고가 이런 감소한 부분과 그리고 디램 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떤 밸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어떠한 스마트폰 재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디램 가격 반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어느 한 국가의 어떤 소비 급증이 아닙니다. 어떤 각국의 어떤 동시다발적인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B2C의 반등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이 있고, 이 제가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려 보면, 이러한 모습들은 이게 뭐냐면, 그 글로벌, 그러니까 이 차트는 S&P 글로벌 그 제조업 PMI거든요.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 인하 공조가 시작되었던 작년 하반기 요때부터 제조업 사이클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하반기 금리 인하에 어떤 좀 연관된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올해는 각국의 어떤 재정 정책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조업 사이클의 반등은 이제 초입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반도체 쪽에 어떤 반등에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번 주 중요한 내용은 반도체의 어떤 반등 여부가 가장 중요했고요. 근데 다행히도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가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완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언제부터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미국 시장 FOMC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어, 이게 이번 주에 3월 18일에서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페드와치에서는 현재 시장금리 기준 동결 가능성을 99%로 반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미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 전망, 점도표의 업데이트, 그리고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이거에 어떤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부분은 나이키, 뭐 페덱스,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. 근데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기업이니까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고, 그다음에 나이키는 소매 판매와 연관되어 있고,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매우 연관이 높기 때문에 21일 날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을 삼성전자가 이미 선반영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달러화가 지금 보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많이 빠졌거든요. 생각보다 급하게 많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원 달러 환율은 그러니까 원화 강세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모습입니다.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번 주 탄핵 심판 결과 이후에 뭔가 움직이는 것인지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원화가 강세가 좀 이렇게 좀 더딘 것인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치 불확실성 해소, 원화 강세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번 주에는 FOMC의 어떤 내용과 반도체 반등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보면 분명히 좀 이렇게 좋은 반등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중에 상승의 캔들을 하나 붙였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이고, 나스닥도 거래량이 조금 많진 않죠. 하지만 이 최저점 하락 캔들을 좀 이렇게 붙이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 좀 의미 있는 모습이고, 이것이 진짜 의미 있는 캔들이려면 상승과 거래량이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거든요. 뭐 과거로 한번 봐볼까요? 예를 들어서 이런 날 있잖아요. 한 2% 이상 나스닥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량까지 툭 튀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이제 상승의 시작인가 보구나 라고 조금 이제 의미를 부여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도 좀 확인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S&P 500은 S&P 500의 PER은 20배를 깨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지금 최바닥인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. 최바닥인지는 모르겠다. 그리고 오늘 저희는 카카오를 매수했습니다. 다른 종목도 매수했는데 카카오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매수하는 건 단기 매매인 거잖아요. 한 일주일에서 길면 그러니까 한 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로 매매를 기간을 두고 한 기대되는 수익률은 5에서 한 10%, 운이 좋으면 10에서 20%까지를 기대하는 매매인데 이거는 수익과 좀 다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회원분이 유안타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이 연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, 이런 내용 좀 아쉬워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. 저희가 3월 달에 매도한 내역인데요. 이게 파랗게 칠한 색은 손절한 거고 나머지는 익절한 것인데, 예를 들어서 오늘 매도한 이런 것이죠.
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첫 번째 조정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올라갈 때 매도인 게 단기 매매인 거고, 사실 이게 우상향의 시작이라면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는 갈 겁니다. 근데 이거는 단기 매매가 아니고 수익 매매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단기 매매인 것이고 수익 매매가 아니라는 거, 이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이고, 만약에 나는 오늘 우리는 매도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나는 더 갈 것 같아라고 해보면 더 보유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익과 단기는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고,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했던 거는 원익 IPS거든요. 이것도 이 정배열이 되는 이 초입의 첫 조정에서 매수해서 올라올 때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, 이것도 역시 우상향의 초입이기 때문에 흔들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면서 나중에 주가가 쭉 계속 가는 모습에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은 수익 매매로서 좀 분류해서 보고, 만약에 수익 매매는 수익 매매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떨까 싶고요. 만약에 좀 더 아쉽다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. 뭐 S1도 지난주에 매도를 한 건데요.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정배열 앞서 첫 조정에서 좀 빠르게 매수를 했고 눌리고 반등하면서 매도를 한 것인데, 이 이후에 저희가 매도한 이후에 저도 가끔 그런 방법을 쓰는데요. 이후에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하는 전략도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은 그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잖아요. 여기서 만약에 저희는 매도했지만 더 보유하고 싶다면 음봉이 나올 때까지 하루, 이틀, 3일 후에 음봉이 나왔잖아요. 요때 나머지 물량을 뭐 덜든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. 예. 그래서 오늘 일봉 단기 매매에서 그 카카오를 매수한 논리도 뭐 이제는 다들 아실 내용이잖아요. 이렇게 주가가 정배열되는 것, 그리고 과거부터 점점점 위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, 이렇게 추세선이 이런 모습에서 뭐 이런 데서도 매수했을 수도 있겠고, 여기서도 이제 매수를 조금 일찍이지만 들어간 모습입니다.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를 사실 돌파하면 좋겠죠, 이렇게. 근데 이 돌파의 매수는 스윙 투자자의 몫인 것이고, 저희는 단기 매매로 좀 밑에서 했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포스코 윈터는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. 조금 너무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,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하는 관점이니까 여기서 1차 매수를 좀 했고요. 정배열 이후에 첫 조정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첫 조정인데 이게 보면 21선이 아직 달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근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1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반등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면, 지금 PC가 좀 느리긴 한데 10일 이동 평균선을 하나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으면 이 10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의 이 중간 정도까지 조정을 오는 경우들이 많고, 만약에 그런 조정일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다면 반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. 이것이 진짜 우상향이라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한 것이고,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정도 했을 때 2차 매수, 한 3차 매수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근데 그럼에도 만약에 더 하락한다 그러면 뭐 손절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이게 보고 계신 이 매매의 승률은 좀 높은 편이긴 해서 손절하는 거에 겁먹지 않고 손절을 과감하게 하고, 그 손절을 과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
매수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좀 중요한 좀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가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. 뭐든 좀 정치적인 것도 좀 끝나고 뭐 코스피도 갭을 메우긴 했지만 더 돌파해서 더 나갔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. 예,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